자, 2차 요가 보충 2차 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원 기출문제 다뤄볼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 대지형, 독특한 지형, 이 두 가지 주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 기억 디귿에 들어갈래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지역, 중국의 구일인 지역이죠. 탑카르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역이란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을 기반함으로 해서, 자, 이 석회암에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탄산칼슘이 바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여기 빗물과 지하수에는 반드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인 탄산칼슘이 제거되는, 즉 암석을 녹인다는 뜻의 용식작용을 받아서 이 탄산칼슘이 제거돼서 석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탑카르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 암석이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작용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용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부분이 남게 돼서 이 탑 모양, 봉우리 모양의 암석 기둥으로 남게 된 게 탑카르스트 지형이 되겠는데요. 즉, 자, 여기 지금 남게 된 그림에 남게 된 이렇게 봉우리 모양들의 돌기둥들은요,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의 비중이 적거나 혹은 빗물이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리가 별로 없거나, 하여튼 용식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해서 용식작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봉우리 모양 지역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탑카르스트 옆에 있는 이렇게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용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빗물이 쉽게 침투해서 효과적으로 용식작용을 받아서 빠르게 제거됐지만, 이 봉우리들 같은 경우는요, 용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용식과 침식작용을 받게 돼서 높은 형태의 지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현대 산수화 가장 리커라는 이 지역을 독창적인 합법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폭에 그려진 여러 봉우리는 기역 지형이라고 하는데 탑카르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리고요. 용암돔 화산 지형이고, 자, 이렇게 종 모양의 종상화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같은 의미죠. 이 용암돔 같은 경우는요, 점성이 매우 큰,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은 유문암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와 같은 탑카르스트는 기반암인 석회암이 빗물과 강물 바닷물에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을 받아 형성된 거죠. 석회암입니다. 따라서 니은 석회암이 들어가야 되니까 5번 선지도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주로 땡땡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하기 위한 기후 조건 환경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이 카르스트 지형, 즉 이 탄산칼슘이 쉽게 용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없으면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탄산칼슘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 환경은 강수량이 많아야 되고, 즉 수분해야 되고요. 기온 또한 일정 정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잘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건조 안 되고요. 수분 4번이 되겠죠. 자, 카르스트 지형 탑 카르스트에서 꼭 기억해 두실 거는 자,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을 받아 형성된 지형이라는 것과 기후 환경, 꼭 수분하고 기온이 높은 강수량이 풍부한 기후 환경을 요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구일인 지역 말고도 베트남 하롱베이에서도 이런 탑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원격 수업 장면 일부 중에서 옳게 대답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자, 문제로 볼까요? 가와 나, 다가 있는데 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는 여기, 다는 여기. 자, 가나 다는 각각 고기조산 때, 신기조산 때 안정 6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세계적인 대지형 그게 3개 살펴봤었죠. 먼저 형성 시기별로 안정 6궤 가장 먼저 형성된 대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 조산 때 고기 습곡 산지라고도 하고, 신기 주산 때 신기 습곡 산지라고도 하죠. 자, 형성 시기를 보면은 안정 6개 지형들은 시원생대 조산 운동을 받았습니다. 즉 이 시원생대 약 40억 년 전에 습곡과 단층 작용을 받아서 거대한 지형이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로 조산 운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평탄한 지형이 바로 안정된 6개라 했었고요. 고기조산대 고기습곡 산지는 고생대의 습곡 작용 조산 운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고생대 조산 운동을 받고 그 이후로 쭉 침식을 진행됐기 때문에 뒤에 살펴볼 신기 조산대에 비해서는 산지 연속성도 뚜렷하지 못할 뿐더러 기복 높이도 낮다고 했었죠. 자, 신기 조산대 같은 경우는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조산 운동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산지 연속성이 매우 뚜렷하고 높이도 높을 뿐더러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했었죠. 대표적으로 환태평양 조산 때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그 지대와 불의 고리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 때 이 두 조산대가 신기습곡 산지 신기 조산대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안정 6개 같은 경우는요, 가장 오래전에 조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복도 낮고 매우 평탄하고요. 제지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매우 안정된 땅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괴자가 덩어리 괴자를 쓴다 했었죠. 안정된 육지 덩어리입니다. 고기 조산 때 고생대의 습곡 조산 운동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산지 연속성이 침식을 많이 받았어요. 이 고생대는 굉장히 당 형성 당시에는 굉장히 높고 험준한 산지였겠지만 침식 작용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산지 연속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도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신기조산 때는 가장 최근에 조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산지 연속성이 매우 뚜렷하고 높이도 험준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동하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바로 이 신기 조산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 지역에서 형성되는 나타나는 자원들까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원생대는 가장 단단한 암석, 형성된 시기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암석 그 자원도 가장 단단하다 했었어요. 철광석이 분포한다 했었고요.
고기조선 때는 이제 철광석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무르긴 하지만 어쨌든 형성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고체 형태의 자원이 존재합니다.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신기조선 때 같은 경우는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즉 지층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고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액체 형태의 석유나 기체 형태의 천연가스가 이 신기조선 때에 분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형성 시기가 가장 오래된 안정육괴에는 가장 단단한 철광석, 그 다음으로 오래된 고기조선 때에서는 그 다음으로 단단한 석탄, 가장 최근에 형성된, 즉 지층이 형성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기조선 때에는 아직 고체가 되지 못한 액체 형태와 기체 형태의 자원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형들까지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안정육괴는 순상지, 방패 모양을 덮어놓은 듯한 지형이라 했었죠. 순상지와 그 다음에 구조 평야가 나타난다 했었고, 고기조선 때는 여러분들 자, 이 그림에 있는 학습지에도 아마 있을 건데 이 그림 위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순상지와 구조평야, 고기습곡산지, 심기습곡산지. 그래서 여기 지금 가가 안정육괴이고 나가 고기습곡산지, 다가 신기습곡산지에 해당하는데, 자, 안정육괴는 뭐 아까 순상지와 구조평야로 이루어진다 했었고, 나 고기습곡산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우랄 산맥, 그리고 여기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대표적인 고기습곡산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습곡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습곡산지가 이 색깔. 신기습곡산지는요, 여기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아틀라스 산맥부터 알프스 산맥, 카프카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했었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산맥도 여기 고기습곡산지에 해당한다 했었죠.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과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원래 하나의 산맥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틀라스 산맥과 알프스 산맥, 카프카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로 쭉 이어진다 했었죠. 아틀라스 산맥부터 해서 알프스 산맥, 여기 이란 고원, 카프카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 자, 이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이 신기습곡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이 안정육괴와 고기습곡산지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위치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따로 안 적을게요. 산맥 꼭 이름 기억해 두시고, 자, 옳은 학생 찾아봅시다. 오세아니아에 일단 가나다가 어디인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 안정육괴였죠. 아까 호주 대륙 내부 이 가는 안정육괴가 될 겁니다. 나는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나는 고기습곡산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기습곡산지, 신기조산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맞죠? 이 지역들이 가 안정육괴,
여기 있는 동부 지역들이 다 고기습곡 산지, 그리고 뉴질랜드가 여기 다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 학생.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 지금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은 가 안정 육계로 분류된다 했었는데 틀린 선지죠. 가가 아니라 나 고기습곡 산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틀렸고요. 을 다의 대표적인 지역 신기습곡 산지의 대표적 지형으로 순상지와 구조평화를 줄 수 있대요. 틀렸죠. 다가 아니라 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병, 다 신기조산 때는 나 고기조산 때보다 형성된 시기가 이르다, 즉 빠르다, 더 먼저 형성됐다는 건데 이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신기조산 때와 고기조산 때, 신기조산 때가 고기조산 때보다 이르다. 틀렸죠. 더 느리게 형성됐죠. 고기조산 때가 더 이르게, 더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다와 나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정, 가나다 중 화산활동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나예요 라고 하는데, 고기조산 때는 현재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화산과 지진 활동 활발한 곳은 바로 나가 아니라 다, 즉 신기조산 때가 해당하겠죠. 다 틀리네요 얘네들. 자, 병정도 틀렸고 무가 정답이 될 겁니다. 기역지역, 그림의 지금 이 지역, 즉 안정육계 대륙 내부 지역에서 철광석 매장지가 있다고 하네요. 자, 안정육계는 가장 단단한 철광석이 분포한다 했었죠. 그래서 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호주 지역 중에서 자원을 보시면요, 여기 철광석이 이 안정육계 서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지역에 이렇게 철광석이 분포하고 있는데 기역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세계 대지형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건 형성 시기, 그 다음에 각각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형, 산맥 이름들, 산맥 이름과 위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석회암 지역 나오네요. 또 카르스트 지형. 자, 가나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가 볼게요. 석회 동굴이죠. 석회 동굴 내부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 뭘까요? 바로 종유석과 석순이 되겠죠. 이러한 미지형들, 석회 동굴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침전 작용에 의해서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종유석,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아래부터 침전돼서 올라가는 게 석순. 이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연결되게 되면 이게 바로 석주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아직 만나진 않았으니까 종유석과 석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나를 보면은 중국 남부 지역 탑카르스트가 되겠죠. 앞서 살펴봤던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에 의해서 이 봉우리 지형들은요, 용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부분들입니다. 즉 덜 용식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평야 지역들은 다 제거돼서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높게 석회암 기반암 지역이 있었을 건데 용식 빗물에 의해서 용식되고 나서 이 탑 모양의 기둥들은 저항력이 강한 부분들만 남게 돼서 탑 모양으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는요, 동부 유럽 슬로베니아 지역에 있는 움푹 파인 지형, 뭐라 했었죠? 바로 돌리네라고 했었습니다. 돌리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석회암 기반암 지역, 비가 오게 되죠.
깁니다. B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 지표 위에 형성되는 지형이죠. 이 돌리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지표가 있었지만 빗물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포함한 빗물에 의해서 석회암을 구성하는 물질 중 탄산 칼슘이 제거돼서 이렇게 움푹 파인 와지 모양, 그릇 모양의 지형이 바로 돌리네라고 했었습니다. 이 돌리네가 2개 이상 연결된 지형은 우발라라고 했었고요. 우발라가 더 커지면 폴리에라고 하는 지형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가나다 살펴봤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는요 강수량이 적은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 아니죠. 수비단 지역에서 발달한다고 아까 살펴봤었죠. 카르스트 지역,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은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틀린 선지고요. 니은 나 탑카르스트의 봉우리는 주로 암석의 차별적인 용식으로 형성된다. 맞는 선지죠.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디귿 다. 돌리네는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융해에 따른 분급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자,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융해에 따라 분급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지형은 바로 우리 빙하 지역에 살펴봤던 구조토이죠. 무거운 자갈들이 위로 올라오게 돼서 옆으로 뻗어서 분급작용으로 이제 형성된 게 구조토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기엔 형태는 좀 유사하지만 자, 여기서 문제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은요 석회암 분포하는 지역이라 했었습니다. 석회암 기반암 지역에서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은 바로 돌리네랑 우발라 지역밖에 없죠. 그래서 다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빙하 주변 지역, 주빙하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되겠습니다. 리을 나와 다가 나타난 지역에는 붉은색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자, 우리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 토양 수업 때 한번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석회암 기반암인 지역에서 용식작용을 받게 될 겁니다. 용식작용을 받게 되고 나면 자, 석회암을 구성하는 물질 중 탄산칼슘도 있을 거고요. 철, 아연, 석영 등등의 구성 물질도 있을 건데, 이 빗물에 의해서 이 탄산칼슘만 제거되게 되고 이러한 잔류물들, 즉 비가용성 물질들, 물에 녹지 않은 이 비가용성 잔류물들이 이건 용식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위에 남게 될 거예요. 즉 이 잔류물들이 이 제거되고 난 이 주표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 지표 위를 덮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철이나 석영들의 잔류물들이에요. 이 잔류물들이 공기와 접하게 되면서 산화작용을 받아서, 즉 이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양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붉은색 토양을 바로 테라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테라로사. 자, 이 붉은색 토양들이 이게 제거되고 나면 후에 이렇게 기둥 모양의 기반암들이 남게 되는 거를 카레린이라고 했었죠. 제거되고 나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러한 석회암 용식작용, 용식 지형들 위를 덮고 있는 토양들은 바로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 토양이 덮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나타나는 지형, 다시 리을로 돌아가서 나랑 다가 나타나는 지역, 이 탑카르스트 지형과 돌리네 주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 토양이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A, 아이슬란드가 되겠죠.
발산형 경계. 여러분 대서양 중앙해령 기억하죠?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고요. B는 우랄 산맥입니다. 러시아 내부에 있는 고기습곡 산지가 되겠죠. C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럼 신기습곡 산지가 되겠죠. 우랄 산맥은 고기습곡 산지라 했었고요. E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기억나시나요? 지구 단층 작용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륙 내부에 있는 발산형 경계. 자 D 여기는 호주 대륙 내부에 있는 안정육괴라고 하는 대지형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B는 고기습곡산지 세계 대지형 중에서 고기습곡산지, C는 신기습곡산지, D는 안정육괴에 해당하고 자, 이 A와 E 같은 경우는요 판의 경계 유형 중에서 수렴 경계, 발산 경계, 보존 경계 있다 했었습니다. A와 E는 이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죠. A는 해양 내부, 바다 내부에 있는 발산 경계고요. E는 대륙 내부에 있는 발산 경계라 했었습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방금 살펴봤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요, 이 발산 경계 유형 중에서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여기가 방금 아이슬란드 지역이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은 경우는 대륙 내부에서 여기가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되겠죠. 이렇게 판이 갈라집니다.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단층 작용이 발생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 지형이 띠처럼 이어져서 지구대라고 하는 거고요. 해양판이 갈라지는 발산 경계에서는 해령, 해저 산맥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에서 아이슬란드에서는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자, 맞는 선지가 되죠. 1번부터 정답이 나왔고요. 자, 2번 B에서는 즉 우랄 산맥은요 신기습곡 산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틀렸죠. 고생대에 형성된 습곡 산지죠. 우랄 산맥은 고기습곡 산지입니다. 자, 3번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C가 어디였죠? 여기였죠. 환태평양 조산대.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요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린 겁니다. 4번 D 안정육괴. 여기 안정육괴에서는 대륙판이 갈라져 마그마 분출이 일어난다. 대륙판이 갈라져서 마그마 분출이 나는 곳은 D가 아니라 여기 E가 되겠죠. 대륙판 내부가 갈라져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이건 E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E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는요 두 판이 수렴하여 수렴하는 곳이 아닙니다. 발산하게 되는 곳이죠. 갈라진다 서로. 수렴은 이거죠. 아닙니다. 발산입니다. 발산.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세계적인 대지형들 위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쉽게